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 파라중증 질환자의 마음관리. 혹시 지금 암 진단 후 힘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뇌졸중 후유증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함께 병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홀로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중증 질환자의 마음 관리라는 제목처럼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몸의 치료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의 주제처럼 중증 질환은 큰 시련이지만 마음 관리를 통해 이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평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중증 질환 앞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두려움, 외로움, 심리치료와 마음 회복 루틴을 통해 다시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몸의 고통을 넘어선 마음의 그림자. 중증 질환 진단은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삶의 의미 상실감 등 깊은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쉽습니다. 중증 질환자가 겪는 주요 심리적 어려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료 과정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더 아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독립적인 삶을 잃고 가족에게 짐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외로움,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낍니다. 물리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 외로움이 심화됩니다. 무기력감,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노, 좌절, 원망.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며 분노하거나 좌절감을 느낍니다. 슬픔과 상실감. 건강했던 자신, 이전의 삶, 미래 계획 등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깁니다. 우울감과 불안.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마음의 고통은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통증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식욕이나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부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 솔직하게 마주보기. 중증 질환 앞에서 마음을 돌보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과 현명하게 공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 회복 루틴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아파도 괜찮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슬픔, 불안, 분노, 두려움 등 어떤 감정이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어도 괜찮고 화내도 괜찮습니다. 일기나 글쓰기 등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역할이 줄어들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겨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셋째, 작은 목표 설정과 성취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침대 정리하기, 5분간 앉아서 스트레칭하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등 달성 가능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무기력감을 깨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3부 전문가의 도움.
마음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와 지지. 중증 질환 앞에서 혼자 모든 감정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며 마음의 치유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째, 전문적인 심리지원 심리치료.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불안감, 우울감, 불면증 등 감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화 의료 호스피스 돌봄.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영적 고통까지 돌보는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존엄성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상담 비대면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지지 집단과의 연결. 환우의 지지 모임 같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큰 위로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질병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혜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부 일상 속 마음 회복 루틴 내면의 평화를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회복 루틴은 중증 질환자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과 명상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호흡 명상. 하루 5에서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오감 활용.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청각, 향기 좋은 차를 마시거나 후각, 미각, 햇볕을 쬐는 동안 몸에 닿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촉각. 둘째, 감사 연습과 긍정적인 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 뜬 것, 따뜻한 물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등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영적 활동과 기도 마음의 위로 찾기.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기도하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을 초월한 존재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마음의 안식과 함께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취미 활동 유지 또는 새로운 취미 찾기. 질병 때문에 활동이 어렵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독서, 뜨개질, 가벼운 게임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섯째, 자연과의 교감.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5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진행성 암 진단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의 고통과 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일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고 결국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나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도 크셨죠. 하지만 이분은 마음을 돌보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리치료와 마음 회복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병원의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셨고 동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감사 명상을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등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이분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진행 중이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은 제 몸을 아프게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매일매일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중증 질환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돌보는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중증 질환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하며 마음 관리는 몸의 치료만큼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며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마음 회복의 첫걸음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완화의료와 지지집단,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 일상 속 마음 회복 루틴 마음챙김, 명상, 감사 연습, 영적 활동, 취미, 자연 교감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꾸준히 찾아나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질환 앞에서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시즌 6의 주제처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중증 질환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있는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작은 감사 제목을 떠올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시즌 7에서는 생활 자립과 노년의 기술에 대한 더욱 실용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노년의 기술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